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9.4포인트 하락한 59.5를 기록했습니다. 12일사이는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이달 지수가 10포인트 가깝게 하락한 것은 12년 만의 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슷한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월 0.12%에서 3월 0.1%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은 0.71%에서 1.37%로 인천 아파트값도 0.53%에서 2.44%로 치솟았습니다. 세종시 역시 2.41%에서 5.15%로 급등했습니다. 지난 1일 각 건설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대형 5개 건설사의 정규직 직원이 1년 새 2.1%인 505명이 감소했습니다. 관계자는 해외 플랜트 신규 공사 발주가 줄어서 해외 현장 인력을 줄이며 전반적으로 건설사 직원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책이 부동산 시장에도 절실해 보입니다. 건설 경기 지수가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원래 계획된 공사 발주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만큼 전국의 건설업계와 정부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전화와 문자도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할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스튜디오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실 분 모셨습니다.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요. 따뜻한 봄이 왔지만 제대로 된 봄나들이 나가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 강의 통해서 코로나 쇼크 이후 부동산 시장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지금 뭐 코로나 쇼크가 이제 생각보다 또 이제 장기화되고 있고 또 더더구나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더 좀 확산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먼저 국내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국외 상황들이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코로나 쇼크가 경제에 이제 가져오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뭐 좀 공포 심리랄까요?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지금 뭐 상황이 또 하나가 있고, 자, 또 이제 반대쪽의 상황을 지금 하나를 보자라면 한국은행이 그렇죠. 뭐 97년 이제 98년 IMF 때나 아니면 2008년 이때도 선택하지 않았던 이제 카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다. 이제 표현을 이제 이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또 인터뷰 과정에서 이것이 뭐 양적 완화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결국 뭐 양적 완화적 의미가 있다. 아니면 양적 완화와 같은 그런 효과를 낼 그런 계획이다. 뭐 이런 거겠죠. 자, 어쨌든 간에 한국은행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오늘이었죠. 오늘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5조 2,500억이라고 하는 또 어마어마한 돈을 오늘도 이제 풀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매 주마다 이제
그 이제 채권을 매입해서 이제 돈을 풀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이제 첫 주가 5조 2,500억을 풀었고 또 다음 주에 또 해서 이제 계속 이제 풀어나갈 이제 이런 생각이 되겠죠. 더더구나 뭐 정부도 지금 100조 원 규모의 지금 어마어마한 또 그렇죠. 긴급 뭐 구호 자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다 뭐 이제 재난 기본소득까지. 자, 어쨌든 지금 또 돈은 엄청나게 지금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상황을 보자라면 그 코로나 같은 경우도 국내만 보자면은요. 지금 이제 확진자 쪽이나 지금 치료를 이제 받는 분들보다 완치가 돼서 이제 나가는 분들의 숫자가 이제 절반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국면을 지금 이제 넘어서는 국면이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들이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라는 쇼크 이거는 이제 뭐 순간적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상태가 깨어나는 뭐 치료제가 나오든 아니면 또 어떤 뭐 상황이 종료가 되든 쇼크 이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갈 거냐. 결국 우리가 이 시장 이후를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갈지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대폭락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뭐 여러분들 또 많이 보시는 또 너튜브 뭐 이런 데 보시면 더 이제 심하게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자, 근데 저는 그런 쪽의 이야기를 그냥 제가 공포 좀비다 이렇게 조금 심하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왜냐하면 약간 좀 뭐 조정이라든지 어떤 위기라든지 뭐 규제가 나왔다든지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이렇게 좀 모니터를 해보면 그렇죠. 이렇게 뭐 대폭락한다, 뭐 당장 집을 팔아라, 그렇죠. 뭐 임박했다, 뭐 자, 이렇게 하면서 네 무조건 빨리 팔아야 된다. 네,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이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위기 상황만 되면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추세적으로 흘러갈지 이런 것들을 뭐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어떤 공포를 심어주는 그래서 뭐 일종의 이제 공포팔이라고 할까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뭐 조회수를 올린다든지 또 나름대로 또 거기서 얻어지는 이득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뭐 심리가 안 그래도 불안한데,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만큼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뭐 주장,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 이거예요. 좀 극단적이에요. 네, 극단적으로. 그래서 극단적 부동산 비관론자들이다. 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분들이 늘 활용하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뭐 거의가 뭐 대동소이한데요. 대부분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 많이 거의 9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본의 부동산 대폭락 이걸 가지고 늘 얘기를 합니다. 자, 봐라. 일본이 이렇게 부동산이 대폭락하지 않았냐? 한국도 이제 대폭락한다. 이게 벌써 20년, 30년 정말 우려먹고 있는 뭐 그런 거거든요. 계속 이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뭐 중국 경제가 뭐 완전히 붕괴를 한다. 그런 시나리오들. 그러니까 과거의 통계들을 정말 뭐 이렇게 그 무한 재생, 무한 반복, 네, 뭐 시간만 있으면 뭐 특별한 얘기 없이 계속 이것만 이렇게 무한 이제 재생, 뭐 이렇게 뭐 반복을 하는데 자, 이런 거죠. 자, 뭐 선택과 결정. 네. 97년, 98년 이때도 뭐 물론 실제로 또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자, 대폭락이 있을 때마다 그런 론이 나올 때마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나올 때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그 개인이 무한적으로 져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책임을 져주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거죠. 내가 97년, 98년에 강남에 있는 그렇죠. 내가 뭐 아파트 가지고 있었던 거 팔았다.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내가 또 그렇죠. 뭐 마용성이라든지 아주 지금 입지가 좋은 이런 쪽에 거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자, 지금 엄청나게 후회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자, 공포 매도. 자,
내가 뭔가 이렇게 대출의 압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걸 도저히 내가 막 사업이 어려워지고 아니면은 뭐 저기 종부세 뭐 낼 돈도 없고 정말 도저히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도저히 뭐 부동산을 이제 파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 이랬을 때는 뭐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서 매도를 하는 거는 뭐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어디 뭐 다른 곳에 투자할 것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그냥 마음만 공포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그냥 이러고 있다가 또 대폭락을 하면 어떠지 이러면서 계속 그냥 심리적으로만 어떠한 실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만 공포에 휩싸여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엄청난 후회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포 매도는 안 된다. 그렇죠? 공포, 불안, 심리 이것만 가지고 했을 때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요 부분은 신중해야 되겠다. 요렇게 좀 제가 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08년 지금 시장하고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당장 지금 최근에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 어떤 위기하고 2008년 위기하고 뭐 비슷하게 또 다들 생각을 하시니까 자, 일단 2008년 그 당시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89%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혼합형 기준에 했을 때 혼합형이라는 거는 이제 고정금리로 한 뭐 5년 정도 하다가 나중에 변동금리로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합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정과 변동에 이게 지금 최저가 약 한 2.1% 정도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변동금리라고 하더라도 약 한 2.47% 정도 되는데요. 자, 그 당시에 거의 한 6% 가까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런 상황들은 3월 16일 날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0.75%라는 이런 정말 한국은행의 정말 파격적인 금리 인하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금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반영이 되려면 아마 이제 4월 15일 정도에 뭐 코픽스 금리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니까요. 아직 금리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금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대출 금리가 낮다라는 거는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그만큼 여력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자, 6% 정도일 때는 내가 10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1년에 6천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2% 아니면 나중에 이제 1%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2%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10억을 대출받아서 집을 샀다라고 하더라도 한 2천만 원 정도 1년에 그렇다면 한 달에 약 한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500만 원하고 지금 150만 원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이거예요. 자, 그 당시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38.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억짜리 집이 전세가 3억 8,70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그만큼 큰 거죠. 나머지 돈을 다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자, 그렇지만 현재 지금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 3구 쪽에 아파트 재건축 특히나 조정이 한 2, 3억 정도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전세가는 2, 3억 더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전세가율이 지금 55.6%인데 60%까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만큼 부담이 적고 갭 투자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양호해지는 상황들이 더 있다라는 거죠. 그때 상황보다는 내 돈이 들어갈 돈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거예요. 전세를 안고 사더라도, 자, 대출을 받더라도, 전세를 안고 사더라도 훨씬 부담이 작다라는 거. 자, 또 하나가, 자, 그 당시에는 공급 과다, 공급 급증이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격 하락이 됐는데요. 자, 2007년, 2006년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이때 또 분양가 상한 제의가 나오면서 밀어내기 분양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게 2008년, 2009년이 아니라
오히려 20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4년 동안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약 한 17만 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결국은 공급이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은 뭐 누가 말해도 야, 지금 뭐 새 아파트 지금 뭐 청약 경쟁률 어마어마,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도 그렇죠. 자, 이렇듯이 더더구나 지금 서울에는 우리가 보통 80% 이상이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 쪽이 안 되잖아요. 더더구나 지금 7월 28일 이제 이후에 또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공급은 더 줄 수밖에 없겠다. 자, 이런 상황들. 자, 대출이라든지 전세가라든지 공급,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조금 전망을 해본다면, 자, 일단은 서울 쪽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렇죠.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고 떨어지는 데는 떨어지고, 특히나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최고가를 뭐 거의 썼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33억 7천에 또 거래가 되면서 34억, 고가 아파트들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조정받는데, 자, 이거 한 6월은 지나야 가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가 쪽에 들어가실 분들은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경기 쪽의 비규제 지역들 풍선 효과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앵커 오프닝에도 얘기했듯이, 그렇죠. 지금 군포 쪽이라든지 오산 쪽, 인천 쪽, 지금 뭐 이번에 송도도 굉장히 뜨거웠죠. 특히나 지금 청약 시장들 후끈하죠. 뭐 평균 경쟁률이 무려 43대 1이나 됩니다. 작년에 한 14대 1 정도였어요. 요맘때가. 아니, 지금 코로나가 지금 뭐 2월, 3월 가장 지금 창궐했을 때인데, 이때 청약 경쟁률 2월, 3월이 지금 가장 뜨거웠다라는 거죠. 작년보다도 훨씬 더 뜨거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뜨거운 시장들은 또 계속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쇼크 이후에 지금 어디로 갈까요? 자, 팬데믹 시장에서 아무래도 유동성과 규제 대결로 국면 전환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풍부하게 지금 유동성이 지금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유동성이 큰 힘을 발휘하느냐, 규제가 큰 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마다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해보자라면, 자, 규제의 강도는 어마어마하게 높고 어차피 12.16 대책이 그대로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규제의 강도가 높으면서 유동성 수혜는 오히려 작은 곳, 유동성 수혜가 낮다라는 건 대출폭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없다든지 이런 곳들은 조정을 뭐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지만 거꾸로 규제의 강도도 낮고 아예 뭐 비규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유동성 수혜가 큰 곳들, 이런 곳들은 코로나 쇼크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 급등할 가능성도 높고 지금 이미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팬데믹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을까요? 자, 공포 좀비들에게 눈과 귀를 주지 마라.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꾸 듣고 자꾸 보다 보면 괜히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뭐 사고를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는 금리 절벽.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에 지금 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한 0.8%, 지금 뭐 우리은행이나 농협 같은 경우도 한 0.75%, 1년 만기 정기예금이 그렇습니다. 1%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딱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리 절벽이 더 떨어지기 전에 금리 절벽 위에서 나만의 자산 포트폴리오,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코로나 쇼크 이후에 회복 탄력성에 주목하라. 자, 코로나 쇼크 때문에 지금 꺼져 있는 것들, 이 쇼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들을 주목하면서 투자한다면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쇼크라고 불릴 만큼요. 코로나를 전후로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막연한 공포심보다는요. 앞으로 새로운 바람이 불어 들어올 그런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비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을 세워드리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주제로 무료로 역시나 세미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 속에서도 미래에 전망이 밝은 지역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인데요. 2호선 그리고 9호선 함께 지나는 당산역 주변에서 오늘 방 2개짜리 오피스텔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가격 어떻게 될까요? 약 3억 5,600만 원에서 3억 6,6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2호선과 9호선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당산역 근처의 오피스텔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인 가구가 정말 많은 영등포 근처에서도 저희가 지하철 이용도 굉장히 편리해 보이는데요. 입지와 호재 한 번에 만나볼까요? 자, 일단 뭐 서울 안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장 좋아하는 지하철 2개를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죠. 2호선. 네. 뭐 순환선이니까 더 말할 거 없겠고, 또 부동산의 늘 황금 라인이라고 말씀드리는 바로 9호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2호선 한 곳만 서는 곳에 투자해도 와 잘했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9호선 한 곳만 서도 와 네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2호선하고 9호선이 같이 선다. 야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2호선과 9호선이 더블 역세권을 도는 것이 뭐 거의 많이 없습니다. 서울 시내 안에서. 자 그래서 이제 당산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많이 그 주변을 가보시면 영등포 안에서도 정말 뭐 강남처럼 아주 이제 번화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산역에서 도보 4분, 뭐 제가 직접 걸어봤는데요. 한 3분 조금 더 걸리는 이제 그 정도 시간인데, 정말 늘 10분 안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5분 안쪽, 뭐 4분 안쪽, 3분 대면 정말 뭐 초초 역세권이 되겠죠. 뭐 지하철 나오자마자 내 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뭐 여의도, 영등포, 마곡, 목동,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이어주는 정말 서남권 최대의 교통의 허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로 파노라마 한강 조망이다. 자, 우리가 파노라마 한강 조망이라면 이런 거죠. 자, 내가 안방에서 창문을 열어도 한강이 보이고, 거실로 나와서 그냥 보면 한강이 또 보이고, 옆으로 이동해서 작은 방으로 가서 또 보면 또 한강이 보이는. 자, 그래서 안방, 거실, 주방 뭐 다 이걸 뭐 우리가 파노라마 조망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오피스텔이 뭐 파노라마 조망을 갖고 있다는, 그만큼 한강 뭐 바로 옆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더구나 프리미엄급 투룸 아파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뭐 저도 직접 늘 뭐 말씀드리기 전에 현장에 이제 가서 꼼꼼하게 이제 임장을 하는데, 뭐 제가 건물을 보면서 이미 다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제 준공이 딱 지금 바로 됐어요. 그래서 정말 따끈따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야 정말 이게 호텔인가 뭔가 할 정도로 너무 이제 외관도 굉장히 수려해서 정말 이거 프리미엄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우리가 아파트피케이션이다라고 해서 지금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들 우리가 보면 지금 영등포에 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렇죠, 아크로타워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24평형, 그렇죠,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은 이게 이미 금액대가 11억 4천이에요. 조금 올라가면 지금 흑석동 쪽에 지금 또 그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억, 16억이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로 그 리버파크, 야 이거는 무려 24억이나 합니다. 자, 이러니까 내가 한강변에 좀 아파트 살고 싶어도 뭐 10억, 15억, 20억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처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아파트에 갈 수 없으니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주거가 없을까? 그게 바로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그래서 아파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처럼 구조는 굉장히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오피스텔처럼 위치도 좋고 가격도 좋은 걸 우리가 아파텔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뭐 1인 중에 고소득
가구라든지 아니면은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한강 파노라마 조망을 갖춘 그런 프리미엄급 투룸 아파트가 되겠죠. 그만큼 뭐 투자 가치도 높을 텐데요. 자, 일단 지도를 보면 그렇죠. 자, 지금 당산역이 여기 있습니다. 뭐 지금 물소리 들리죠? 네. 한강이 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근데 2호선, 9호선인데 자, 9호선 따라서 움직여 보면 목동 바로 옆이죠. 자, 마곡 세정거장만 가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뭐 LG 사이언스 파크라든지 정말 석박사 연구원들이 16만 5천 명 있는 곳. 자, 김포공항. 자, 어마어마한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자, 여의도 한정거장이죠. GTX 비노선과 지금 신안산선 이제 2024년 개통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파크원을 비롯해서 63빌딩만한 게 지금 12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바로 거기죠. 자, 반포까지도 무려 내정거장이면 급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2호선 넘어가면 홍대, 뭐 신촌, 시청까지 그냥 쭉쭉쭉쭉 가죠. 아래쪽으로 오면 신도림, 그다음에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또 많은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영등포역 주변에는 당산동, 양평동, 물레동, 세계동 전체 다가 준공업 지역이에요. 자, 이쪽으로 지금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를 위한 그런 정말 IT 쪽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의 수혜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강 가까운 곳이 당산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강변의 가치까지 함께 가져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도 충분한데 2호선과 9호선을 함께 누려볼 수 있다고 하니까 2배의 입지적인 만족도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등포구 당산동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일단 뭐 그렇죠. 여의도 한강변 고급 주거단지에 어울리는 고품격 투룸 아파트라는 거 더더구나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그렇죠. 다 갖추고 있는 정말 아파트 대체 그런 투룸 풀퍼니시드 정말 몸만 들어가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뭐 다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훨씬 나은 거죠. 자, 여의도, 영등포, 마곡, 김포공항 고소득 직장인들이 풍부하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방문에 창문을 열어도 한강이 다 보인다고 하니까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해서 가격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래도 아파트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오피스텔일 것 같은데 가격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한강 보인다고 10억, 20억 넘어가면 어렵잖아요. 3억 5,600에서 3억 6,600만 원 투룸 아파트인데요. 자, 전세가 3억 1천에서 한 3억 2천 정도까지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한강 보이는 집을 4,600에서 5,6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고 월세를 기대하시는 경우에도 105만 원에서 115만 원까지 거의 110만 원대로 높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실투자 금액 4천만 원대부터 여러분들이 한강이 보이는 영등포구 당산동의 오피스텔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쉬우신 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래 정보 확인해 주시죠.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을 세워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주제로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준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3월 16일 한국은행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0.75%로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43%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51.0으로 전월 대비 3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택사업 추진계획 마련이 어렵고 인허가, 착공, 준공 등 전 단계에 걸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분이 여러분들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드릴 거예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류지만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팀장님과 함께 하면서 외출을 따로 하지 않아도 좋은 부동산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지역 준비해 주셨어요? 네, 일단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그래서 부동산 하면 생각되는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 바로 강남권을 소개해 드리겠고 그다음에 정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강남 4구라고 불리어지는 강동구 성내동 지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많이들 불안하실 텐데 그만큼 안정적인 지역으로만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강남구부터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류지만 팀장님과 첫 번째로는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가보겠습니다. 2호선과 분당선 함께 지나는 설릉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주택 만나볼 텐데요. 자, 시세 살펴보시죠. 약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첫 번째로는 말이 필요가 없는 지역이죠.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끄떡없는 지역이 강남 아닐까 싶은데요. 역삼동 가본다고요? 네, 일단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부동산 하면 손꼽히는 지역이 바로 강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강남구 안에서도 역삼동 다세주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가장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 가격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 서울시는 13년 만에 가격이 최대치로 상승을 하였었는데요. 그중 서울 안에서도 강남구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며 무려 25%나 올랐습니다. 가장 높게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높게 오른 이유는 바로 강남발 대형 호재들이 있겠고 또 강남이라는 지역의 공급의 희소성과 수많은 수요층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강남이라는 지역은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을 상승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1, 2인 가구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세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많아진 세대수만큼 인기 있는 지역에 관심이 쏠리는 현상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강남이라는 지역은 언제나 부동산 투자처의 1순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추천드리는 곳은 성능역 도보 4분 거리 강남의 역삼동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성능역 하면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이 지나간 더블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매우 선호도가 높은 노선이 되겠습니다. 성능역을 지하철 노선도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철 6호선을 제외하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모두 매우 빠르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게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울 전 지역으로 이동하기 매우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지역 바로 오른쪽으로 삼성역이 있는데 이 지역 바로 오른쪽에 삼성역이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호재와 광역철도망인 GTX의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왼쪽으로 이뿐만 아니라 역삼동에는 대형 업무지구들이 상당히 많이 위치해 있는데 왼쪽으로는 국내 최대 업무지구인 강남 업무지구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삼성역의 삼성역 업무타운이 있습니다. 특히 강남 업무지구 안에는 역삼동에는 역삼동 테헤란로에는 GS그룹과 한국은행, 현대차 모비스 등 대기업이 상당히 많이 질비해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대형 업무지구들이 강남에 강남에 이렇게 대형 업무지구들이 위치해 있는데 많은 직장인들이 주거를 선호하고 있고 또 직장인 수요층 특성상 장기적인 거주를 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투자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정리를 해드리면 강남이란 곳은 인구의 집중화가 되는 곳이고 교통의 편리, 생활 인프라, 학군까지 이런 입지적인 장점들이 모두 있는 곳이
강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현재 소개해드린 곳은 해당 지역은 강남구에 가장 큰 개발 호재가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보시면 정말 좋은 입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큰 호재가 들려오면 꼭 강남이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앞으로 뭐 교통이 편리해지는 소식이라던가 가장 큰 대형 호재가 이곳에 있다고 해서 좀 큼직한 호재 위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좀 전에 입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현재도 정말 대중교통 정말 편리하고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더욱더 많은 대중교통 호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역삼동 오른쪽에 있는 삼성역에는 GTX A 노선과 C 노선이 광역철도망이 들어서는데요. 광역철도망으로 인하여 먼 거리에 있는 중요 지역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인구의 유입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 지역, 또 삼성역에 위례 신사선도 들어올 계획이 있는데, 강남 지역에서 송파구 아래쪽으로 동남권으로 이동하기에 매우 불편했었는데 대중교통이 위례 신사선이 들어오면서 가락시장이나 위례 신도시 등 동남권으로 이동이 편리해지면서 매우 큰 호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강남역은 신분당선 연장 사업에 잡혀 있는데요. 1단계로 신사역까지 연장이 2022년에 개통 목표로 하고 있고 2단계는 용산역까지 연결할 계획인데 분당에서 강남을 통해 용산까지 연결되면 용산과 강남의 연결로 인하여 강남권의 중요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태안로에 지구 단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태안로에는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들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하여 기존 건물들을 연면적 대비 최대 30% 증축을 하여 리모델링 할 수 있게 해주는 계획인데요. 따라서 이 지역의 업무 시설들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며 그에 따른 직장인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호재인 마이스 산업단지인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 소식이 있습니다. 삼성동의 코엑스부터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일대를 마이스 산업단지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차 GBC, 잠실 운동장 마스터 플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까지 굵직한 사업들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개발 계획 중인 하나인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착공이 들어갈 계획이 있는데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완공되면 최대 105층으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되겠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265조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며 현대차 기업과 국제 업무시설, 그리고 전시, 컨벤션 등 다양한 업무시설들로 이루어져서 약 122만 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진다면 고용 창출로 인한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역삼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역삼동의 집가 상승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단지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역부터 봉은사역까지 지하 6층 규모로 잠실 종합운동장의 30배나 되는 거대한 지하 도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안에 다양한 편의시설과 GTX 광역철도, 위례 신사선,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교통 호재들이 들어와서 하루 이용객 약 6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규모 환승센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코엑스와 현대차 GBC를 연계하여 상업, 여행, 문화, 예술 공간에 다양한 즐길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형성될 대규모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영향으로 더욱더 증가될 강남 직장인들의 주택 수요와 편리한 교통망, 또 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주거 수요는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에 따른 영향으로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해주시고 싶은 소식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만나보는 강남구 역삼동 바로 옆에 광역 철도망이 들어서죠. 게다가 근처에 잠실 쪽에 대형 호재, 그리고 강남역도 바로 옆이니까 이 테헤란로를 쭉 따라서 개발되는 부분까지 앞으로 더 나아질 강남 쪽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에 대한 로망을 우리가 채워보기 위해서는 결국 가격이 결정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네, 성민역 인근의 투룸의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5억 3천만 원대부터 5억 4,800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세가는 4억 5천부터 4억 6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안고 투자하실 경우 실투자 금액은 8천에서 8,800만 원으로 접근을 가능하겠고, 월세를 희망하신다면 2억 2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여 2억 6천에서 2억 8천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고, 보증 금액은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월 수입 130에 150만 원 정도 수입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 지역의 투자,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8천만 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강남구 역삼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 정보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류지만 팀장님과 두 번째로는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가보겠습니다. 5호선 강동역 주변에서 이번에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을 찾아주셨는데요. 자, 시세는 약 3억 3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까지 예상되나요? 자, 강남구에서 넘어온 지역 역시 강남 4구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강동구 성내동인데요. 성내동 어디쯤일지 일단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성내동은 강남 4구라고 불려지는 강동구에서 송파구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한강변 인근에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입지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내동 인근에는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다니는 지역인데, 특히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5호선 인근의 주택들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5호선은 광화문과 여의도 등 서울 중심지와 고덕상호 업무지구 쪽으로 이동이 가능한 노선이 되겠고, 8호선은 잠실과 문정 법조단지로 이동이 가능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5호선과 8호선 둘 다 연장 사업이 잡혀 있어서 이 지역의 중요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이 지역은 차량을 이용하실 경우 올림픽대로에 매우 인접해 있어서 서울 중심지나 서울 외곽으로 이동하실 경우 매우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 인근에는 도보로 이용 가능한 생활 편의시설들도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쇼핑과 문화시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천호 로데오 거리가 있고, 또 성내시장, 그리고 강풀 만화거리가 있고,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청 보건소, 강동경찰서 등 공공시설과 관공시설이 가까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또 성희초등학교, 성내중학교 등 학군 또한 잘 자리 잡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은 올림픽공원과 한강변에도 인접해 있어서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너무 좋겠고, 또 녹지환경까지 매우 우수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환경들뿐 아니라 이 지역은 주변 업무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동 첨단 업무지구와 상일동에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또 고덕상호 업무지구, 미사 지식사연센터, 또 아래쪽으로는 잠실 업무단지, 다리 하나 건너서 위쪽 올라가면 광진구의 구이천단 업무지구 등 이와 같이 주변에 많은 업무단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업무단지들로 20-30분 내로 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이나 신혼부부의 풍부한 임차 수요가 생겨나겠고, 그에 따른 인기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기가 있을만 하네요. 이것저것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니까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 여러분들이 가족과의 실거주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강동구 안에서는 송파구와 붙어있는 지역이 이곳 저희가 만나보는 성내동이라고 하고요. 천호역 쪽이요. 강동구에서 번화한 지역과 좀 붙어있는 것 같은데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성내동이 위치하고 있는 강동구는 강남 4구라고 불리어지며 다른 강남 3구들과 동일한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강남 4구 중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는 강남 4구 중 아직 개발이 너무 늦어져서 노후화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강동구의 대표적인 개발 호재로 성내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가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강남 4구라고 불리어질 만큼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아 낙후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023년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개발들로 인하여 노후화가 없어지면서 집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지역의 장점으로는 서울 동쪽으로 대규모 업무단지들이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동부권의 대규모 업무단지인 동부권의 대규모 업무단지가 현재 강동구에 조성되고 있는데 강동 최대 규모 고덕상호 업무 복합단지가 2023년에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약 10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으로 아주 탄탄한 배우 수요를 갖추겠고 비즈니스 R&D, 호텔, 컨벤션 등 복합단지가 조성되면서 약 3만 8천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강동 첨단산업단지의 삼성 엔지니어링과 세스코 등 약 4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를 하여 약 6만 2천 명이 상주하고 있고 첨단 IT, 바이오 등 미래 지향적인 산업단지들로 조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해동에는 국내 최초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들어설 계획인데요. 협회와 단체들이 입주하면서 약 16,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 있고 강동 첨단 업무단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강동구는 이렇게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이제는 베이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강동구에는 대중교통 호재들도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지하철 노선 연장으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는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이 이용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5호선은 상해동에서 하남까지 연장 사업이 올해 4월에 개통될 예정에 있고 8호선은 암사에서 별내까지 2024년에 개통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서울권에서 경기권 신도시로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인구의 이입과 많은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강동구를 통과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2024년에 개통이 예정입니다. 강동구의 차량교통은 지금보다도 더욱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제2의 경부 고속도로라고 불려지면서 세종시에서 구리를 연결하여 강동구를 지나가는 사업으로 개통 후에는 강동구 일대의 집가 상승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동구 성내동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하니까 모두가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선점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내동의 방 3개짜리 주택인데 가격을 살짝 보니까 아무리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면적 대비해서도 소액 투자 가능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살펴주실까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강남 4구라고 불리어지는 강동구에서 그것도 투룸이 아닌 3룸인데 2,500에서 3천만 원대로 소액 투자로 가능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세는 매매 시 3억 3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은 3억 500에서 3억 3천만 원대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전세 시 실투자 금액은 2,500배에서 3천만 원대로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월세를 이용하신다면 보증금의 3천만 원의 월수입 100에서 120 정도 예상이 되고 예상 대출 금액은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 가능하여 월세 시 실투자 금액은 1억 6천만 원부터 1억 7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강동구 성내동 방이 무려 3개인데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한다면 실투자 금액 2천만 원대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02-3153에 2668번 연락 주시면 어떻게 이런 가격이 형성되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도움드릴 거고요. 자, 요즘 특히나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투자에 앞서서 투자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이 지역에 같이 임장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강동구, 강동역 내 5분거리 내의 주택을 선택하시면 좋겠고 지하철 연장 사업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하철 강동역 5호선 인근을 추천드리겠고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천호 성내 재개발 지역도 강동역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강동역 인근을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족과 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지역이고요. 미래 가치까지 풍부한 강동구 성내동에서 3룸 다세대 주택까지 소개받아봤고요. 오늘 소개 알찬 정보 도와주신 류지만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팀장님과 함께한 정보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방송 끝난 이후에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전화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